한 말씀 보태면 대선 평가와 관련해서 다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것들이 뭐냐 그 얘기를 하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권 교체 여론이 높았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 가장 큰 패인이다, 이렇게 이제 시작들을 하는데, 저는 그래, 그것도 인정. 그러나 사실은 후보 본인도 인정하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상하게도 이전 정부의, 예를 들면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이 대통령들이 임기 말에 가지고 있었던 지지율이 대부분 20%대거나 박근혜 대통령은 4%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40%를 넘는 대선 직전까지의 아주 높은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데 왜 정권 교체 여론은 높았고 왜 졌을까? 근데 이걸 아주 간단한 환산을 해보면 이 지지자들이 안 온 거예요. 다 온 게 아니에요. 이재명 지지로. 그러면 후보가 반성해야 될 지점은 없나? 그러니까 문재인은 지지하는데 이재명을 안 찍거나, 문재인을 지지하는데 민주당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아까 이제 박 의원님 말씀하신 좀 약간 반박을 좀 하고 싶은 건데, 세 가지 덫에 갇혔어요. 우리는 콘크리트 지지층 40%가 있다. 그건 맞는 말이죠. 두 번째, 문재인 대통령 레임덕이 없다. 중도는 적폐청산에서 이탈하지 않는다. 그건 사실과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가 40%를 똘똘 뭉치게 하는 순간 나머지 50% 이상이 반대로 똘똘 뭉치고 있다는 걸 외면한 거죠. 그래서 저는 아까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넘기는 것은 자랑할 일이 아니라 정책의 실패, 정권의 실패를 상징하고, 대통령께서 임명한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이 야당으로 가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당일날 됐으면 정권이 실패한 거죠.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로 집권을 한 170석이 넘는 거대 정당이 5년 만에 정권을 내줬다는 거, 그만큼 국민들의 정권 심판 의지도 컸다는 의미이기도 할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패배에서 가장 큰 이유를 아마 한 가지씩 정도만 일단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박용진 의원님께 부탁드립니다. 소탐대실 정치를 했다고 자평을 합니다.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하는 말과 그럴싸하게 들리는 그 상황 논리라는 건 다 있거든요. 그런데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하는 말과 그럴싸한 상황 논리 때문에 국민들과 했었던 약속, 우리가 세웠던 원칙, 이런 것들 다 무너뜨리고 보니 뒤에 가면 갈수록 지금은 작은 이익을 위해서 이 결정을 하는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크게 잃는 소탐대실의 정치가 결국은 이런 결과를 가져왔구나 하는 그런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저는 이제 요즘 표현으로 이제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모습. 그러니까 약속했다가 이제 번복할 때는, 예전에는 내가 다른 사람 비판했던 논리를 가지고 와서 다시 번복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의 정치의 어떤 모습들이 국민들에게 굉장히 피곤함을 주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국민들의 어떤 정치 혐오를 오히려 이용하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서 이제 편가르기 하고 갈라치기 하는 좀 정치의 어떤 잘못된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였기 때문에, 정치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게 저는 그걸 딱 한마디 표현이 내로남불 아닐까. 네. 5년 만에 정권 교체니까 5년 만에 정권 뺏긴 거는 처음입니다. 다 10년씩은 다 했고, 그러니까 전반전 끝나고 축구로 치면 감독이 열받아가고 선수 교체해버린 거거든요. 그건 치욕적인 교체죠. 자, 근데 승패를 가른 거 하나만 얘기하라 그러면 20대, 30대의 지지를 잃은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근데 그게 왜 잃었느냐? 민주당 정부는 어떤 이슈든 잘못하면 반성이 없고 사과가 없고 책임이 없어요. 지금도 마지막 날까지도, 지금 이 순간까지도 청와대에서 다 반박을 하고 반박 강박증 걸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뭘 잘못하면 설사 조금 자기들이 억울한 게 있어도 그건 좀 잘못했다, 그리고 죄송하다, 누가 책임진다,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부동산이 됐든 다른 거가 됐든 다 그래도 다시 한번 기회 주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반성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았기 때문에 5년 만에 열받아서 바꿨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은 지금 여야 다 마찬가지긴 한데, 이 리더십의 붕괴가 가져온 측면도 꼭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정당의 총재가 가졌던 리더십이 제왕적 총재다 해서 권한이 자꾸 좀 아래로 내려가는, 지금 이제 권리당원들한테 가 있죠. 그게 좀 굉장히 이상적인 정당의 모델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지점이 있어요. 사실은 그 당시 이해찬 대표가 사과했습니다. 그 조국 사태에 대해서도 사과했고요. 위성정당 안 만들겠다고 공언을 했다가 나중에 당원들이 무슨 소리냐, 야당이 만드는데 우리도 만들어야지, 그걸 견딜 수 없어서
만든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당 안에서 굉장히 좀 합리적인 어떤 그 의사결정 시스템 자체가 지금 무너진 측면이 있어요. 그런 면도 좀 생각해 볼 지점이 네. 있는 것 아닌가요? 한 말씀 보태면 대선 평가와 관련해서 다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것들이 뭐냐 그 얘기를 하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권 교체 여론이 높았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 가장 큰 패인이다. 이렇게 이제 시작들을 하는데 저는 그래 그것도 인정. 그러나 사실은 후보 본인도 인정하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상하게도 이전 정부의 예를 들면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이 대통령들이 임기 말에 가지고 있었던 지지율이 대부분 20%대거나 박근혜 대통령은 4%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40%를 넘는 대선 직전까지의 아주 높은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데 왜 정권 교체 여론은 높았고 왜 졌을까? 근데 이걸 아주 간단한 환산을 해보면 이 지지자들이 안 온 거예요. 다 온 게 아니에요. 이재명 지지로. 그러면 후보가 반성해야 될 지점은 없나? 그러니까 문재인은 지지하는데 이재명을 안 찍거나 문재인을 지지하는데 민주당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의 패인은 뭐고 그 후보의 패인은 뭔지 이게 서로 막 얘기를 들으면서 찾아나가야 되는데 그런 말 들을 필요 없어. 하지 마. 이렇게 해버리면 그다음에 토론이 없는 거예요. 아까 이제 박 의원님 말씀하신 거 좀 약간 반박을 좀 하고 싶은 건데 세 가지 덫에 갇혔어요. 우리는 콘크리트 지지층 40%가 있다. 그건 맞는 말이죠. 두 번째, 문재인 대통령 레임덕이 없다. 중도는 적폐청산에서 이탈하지 않는다. 그건 사실과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가 40%를 똘똘 뭉치게 하는 순간 나머지 50% 이상이 반대로 똘똘 뭉치고 있다는 걸 외면한 거죠. 그래서 저는 아까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넘기는 것은 자랑할 일이 아니라 정책의 실패, 정권의 실패를 상징하고 대통령께서 임명한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이 야당으로 가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당일날 됐으면 정권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안에서도 지금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당직자들끼리도 하고요. 보좌관들끼리도 이런 논쟁하고 있는데 저는 약간 무익한 논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왜 잘못한 게 없겠어요? 이재명 후보가 잘못한 게 왜 없겠습니까? 누가 좀 더 잘못했는가를 지금 따져야 되는 시점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요. 네. 사실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 또 정치인이 잘못하면 심판받고 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또 이렇게 만회해서 다음 선거 이길 생각해야 되는 거죠. 저는 이번 선거가 무슨 윤석열 후보 당선이 신의 뜻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민주당에서 막판에 따라잡은 걸 보면 투표율이 조금 더 뒤로 갔으면은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참 딜레마인데 선거라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 우연적인 요소에 의해서 승부가 납니다. 그렇지만 그 승부를 어떤 민의로 받아들이고 이제 우리가 교훈을 갖고 이제 앞으로 나가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어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것이냐. 오늘 토론 주제도 미래 아닌가요? 우리가 왜 졌지라는 논쟁에 대해서 이제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결국은 왜 졌는지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을 하는데 아까 제가 여러 개가 있을 거고 그러면은 그 여러 개가 있다고 놓고 진짜 성역 없이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다들 그거를 껄끄러워하는 거죠. 후보 탓하기 그렇고 대통령 탓하기 그렇고 하니까 마치 이제 그러니까 평가를 하되 분열 없는 비판을 해야 된다. 근데 그거는 비판하지 말자라는 얘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이런 반성과 평가를 할 때는 용기 있게 성역 없이 금기 깨고 다 얘기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저는 그 과정이 아직 시작도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시작이 빨리 되고 거기서 정말 반성해서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다음 지방선거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